네, 오늘은 2차 방정식의 뜻에 이어서 방정식을 푸는 방법 첫 번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를 배울 텐데요. 일단은 풀기 전에 우리가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1차 방정식은 1차기 때문에 해가 하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ax 플러스 b는 0의 꼴이라고 했을 때 푸는 방법이 하나였습니다. 무슨 방법이었냐면 이항과 이항하는 방법을 통해서 항을 옮기고 해서 ax는 마이너스 b 그리고 x는 양변의 a를 나눠서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식으로 간단한 공식으로 공식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차로 바뀌면서 2차 방정식의 경우는 제곱이 들어있겠죠. x제곱이.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래서 2차식은 0의 꼴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 a는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항을 하는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항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식에 집중을 했을 때 이 푸는 방법을 오늘은 인수분해를 배웠던 거죠. 인수분해를 2차식의 인수분해를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2차식 푸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 연휴 전에 이벤트 문제로 냈었는데 아무도 답을 안 올려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문제와 오늘 배운 내용이 연관이 있는데 아무도 답을 안 맞춰줘서 요거 답이 뭐였죠? 보면은 각각의 항이 총 몇 개, 알파벳의 숫자만큼 있겠죠. 그래서 이걸 전개하게 되면 뭐 수백 번을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하지만 가만히 보면 뒤에 A, B, C 순서로 가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뭐 X-D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겠죠. 그러다가 결국 Y, Z 전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X-X라는 항이 하나 있겠죠. 그렇게 되면 X-X는 얼마죠? 0이죠. 그래서 여러 복잡한 식이 20몇 가지 알파벳 숫자만큼 있겠지만 중간에 하나가 0이 나옴으로 해서 결과값은 0이죠. 답은 0입니다. 그래서 좀 허무한 답일 수도 있는데 이 복잡한 다항식을 전개한 값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무리 식이 복잡하다 하더라도 이런 곱의 형태에서 하나만 0이 되면 전체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2차식 여기에서 응용할 수 있는 방법 우변이 0이 된다. 즉 좌변도 0이 되게 되면 이 식을 만족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 이 2차식이 0이 되게 하는 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2차식을 만약에 어떤 두 개의 항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면 이 중에 둘 중에 하나만 0이 되더라도 0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즉 A 곱하기 B가 0이 되는 경우는 어떨 때 될까요? A가 0이고 뭐 B가 0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리고 A가 0이 아니더라도 B가 0이면 되겠죠. 그리고 뭐 A도 0이고 B도 0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 값이 0이 안 되는 경우는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 경우. 그래서 마지막 이 경우만 아니라면 자 0이 되겠죠. 즉 이걸 함축적으로 표현을 하면 A는 0 또는 B가 0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거와 마찬가지로 그 또는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0이 되어도 된다. 그렇다면 교과서 74쪽의 문제 1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전부 다 이제 2차 방정식입니다. 보면은 x제곱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2차식이고 전개된 상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인수분해된 상태죠. 인수분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각각을 아까 본 것처럼 a와 a 곱하기 b라고 본다면 첫 번째는 x가 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즉 이거의 해는 x는 0 그리고 또는 x가 5가 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x에 0을 넣었다고 해서 요 앞이 0이 되지만 여기 뒷부분에는 마이너스 5가 되지만 상관이 없죠. 왜냐 0 곱하기 마이너스 5는 0이기 때문에. 그 다음 마찬가지 방법으로 5를 대입했을 때는 5 곱하기 0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0이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된 상태라면 2차 방정식 해를 구하는 건 굉장히 쉽겠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앞에 3이 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와 여기에서 0이 나오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도 해는 x는 2 또는 x는 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경우는 요 앞에 x 더하기 3이 0이 되기 위해서는 x는 마이너스 3이어야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3 또는 x는 7. 그 다음 네 번째 경우 이런 식으로 x 앞에 개수가 있을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정수가 아니라 분수로 표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럼 3x 마이너스 2가 0이 되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가 1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2차 방정식을 풀이 방법 안에는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수학은 앞에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3x는 2가 되고 양변에 x의 개수인 3을 나누어 주면 x는 3분의 2 또는 뒷부분이 0이 되게 하는 x는 1이 되겠다. 그런데 항상 인수분해가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통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인수분해하는 방법,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합이 마이너스 4가 되고 곱이 마이너스 5인 숫자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곱이 마이너스 5가 되는 수는 1 곱하기 마이너스 5나 마이너스 1 곱하기 5가 있는데 이 중에서 두 개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되는 경우는 이 경우겠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 대각선으로 하면 1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가 되고 이때의 값은 앞에 부분이 0이 되게 하는 마이너스 1 또는 뒤에 항이 0이 되게 하는 x는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문제 2번 74쪽의 문제 2번을 먼저 풀고 영상을 중지시킨 다음에 풀어보고 나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간단하게 공통인수를 묶어내면 되겠죠. 그래서 x로 묶어내면 x 더하기 3은 0. 그래서 x가 0이 되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3이 되게 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수분해 방법 중에서 합차 공식을 이용을 하겠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앞에 거와 뒤에 숫자를 제곱근한 2를 합과 마이너스로 연결된 숫자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값은 해를 쓰면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복잡하죠. 그래서 2가 곱해서 2가 되는 수
2와 1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대각선으로 곱해서 여기 숫자를 찾을 텐데, 곱해서 일단 14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14가 되려면은 뭐 1 곱하기 14나 2 곱하기 7 두 개밖에 없는데, 14가 들어가게 되면 숫자가 너무 커지겠죠. 두 개를 더했을 때. 왜냐하면 두 개를 더해서 1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7 또는 72가 될 텐데, 7을 하게 되면 2는 4, 7일은 7 해서 두 개를 더했을 때 11이 나오네요. 그러면 인수분해되는 값은 2x 더하기 7, 그다음 x 더하기 2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여기서 해를 구하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7 또는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곱해서 3이 되는 숫자는 3 곱하기 1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각선으로 연결하고 이 부분에서는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되는 수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써보면 뭐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 요 정도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 부호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바뀌겠죠. 그러면 결국 더해서 5가 나올 수 있는 조합을 찾아보면 3, 3은 9, 4 해서 두 개의 차이가 5만큼 나겠죠. 그래서 플러스 5가 나오려면 9,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4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3x 마이너스 4, x 더하기 3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이때의 해는 이게 0이 되려면, 그렇죠,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뒤에 있는 상수항의 부호를 바꿔서 쓴 다음에 x 앞에 있는 개수를 분모에 넣어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상수항의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 2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경우에는 우변이 0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때는 뭐 곱해서 10이 되는 숫자를 맞춰줄 수 있겠지만, 곱해서 10이 되는 경우는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그렇죠, 우리가 이항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 식을 우변이 모두 0으로 만들어 주게끔 이항을 한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를 하거나 뭐 다른 방법을 써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항을 하기 전에 여기는 일단 전개를 하고 우변에 있는 값을 이항해서 좌변으로 이항해서 우변을 0으로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가 되고, 전개한 값은 우변에 있는 10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우변은 0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앞에 풀었던 문제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곱이 마이너스 10인 숫자 중에서 합이 마이너스 3이 된 숫자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2 곱하기 5인데 합이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큰 숫자인 5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되겠죠. 그러면 인수분해된 값은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는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5가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75쪽의 문제 3번은 꼭 오늘 과제이기 때문에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고 모르는 거는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등교한 이후에 교과서 검사, 노트 검사를 다 할 거기 때문에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에는 또 중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자는 우리가 중복할 때의 중자입니다. 즉 같은 값이 두 개로 중복되어 있는 근이란 뜻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2차 방정식에는 항상 두 개의 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중근의 경우는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치겠죠. 자, 어떤 경우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는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얘는 x-1의 제곱입니다. 즉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곱식 형태이기 때문에 얘를 풀어서 쓰면 x-1 괄호 닫고 다시 x-1을 곱한 값이죠. 요거를 지수를 이용해서, 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 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라면 답은 뭐가 되겠죠? 답은 이 해는 x는 1 또는 x는 1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값을 쓸 때는 주로 또는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이 경우에는 x는 1 하나만 해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뭐 중근 x는 1이다 해주면 더욱 정확하겠죠. 근데 이걸 쓰지 않더라도 이런 2차식이 완전 제곱 형태의 2차 방정식에서는 중근을 갖는다, 하나의 근을 갖는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배웠던 중근 관련해서 완전 제곱식 관련 문제가 많이 응용된 문제로 나옵니다. 요 주어진 식이 완전 제곱식이라고 할 때, 완전 제곱식이라고 한다면 요 뒷값을 찾는 문제들이 많았는데요. 요거 한번 다시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여기는 항상 2배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2분의 1을 곱한 값이 어떤 숫자의 값이 되겠죠. 즉 여기는 3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x-3의 제곱이 돼야 이걸 다시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6이 나올 수 있겠죠. 마이너스 3에 2배를 해서 마이너스 6이 나온 게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요 m이라는 상수항은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m은 9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x-3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x의 개수를 모를 때, 상수항만 주어졌을 때는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라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25는 뭐의 제곱이죠? 네, 5의 제곱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죠. 바로 25의 제곱근은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두 개가 있다. 그래서 플러스 5와 마이너스 5인 경우를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경우는 x-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은 전개한 값도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를 곱한 10x, 그 다음에 제곱한 값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된다. 그래서 이때는 만약에 해를 구하라 한다면 해도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거, 플러스 5가 중근으로 해를 가질 수도 있고 마이너스 5가 중근으로 해를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과서 75쪽에 2차 방정식의 문제 푸는 거, 이것도 오늘 과제이기 때문에 꼭 교과서 문제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는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풀어보고, 자, 다 푸셨으면은, 자, 요 식은 이제 현재 완전 제곱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완전 제곱식이 되겠네요. 여기는 제곱수 3의 제곱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에 2를 곱한 값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일 겁니다. 밑에는 그렇죠. x는 3 중근을 갖는다. 자, 두 번째도 앞부분이 4x의 제곱입니다. 뒷부분은 1의 제곱이고 가운데 값을 봤더니 이 두 개의 값을 곱하고 나서 2를 곱한 값이네요. 그러면 이 식도 완전 제곱식입니다. 그래서 4x 더하기 1의 제곱 형태이기 때문에 이때도 x는 이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부호를 바꾸는 숫자 뒤에 상수항의 부호 바꾸는 숫자를 써주고 x 앞에 개수를 분모에 써주면 됩니다. 이때도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중근을 갖는다. 자, 3번의 문제도 우변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이항을 해서 우변을 0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럼 얘는 3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죠. 이때는 중근 x는 3분의 2를 갖는다. 4번도 마찬가지로 전개하고 이항을 해야겠죠. 그러면 4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은 0. 그래서 2x 더하기 1의 제곱은 0.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갖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 형태를 잘 익히고 있으면은 쉽게 인수분해를 다른 것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는 방법, 2차 방정식의 푸는 방법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겁니다. 인수분해를 이용하면 왜 좋냐면 어떤 2차식이 두 개로 만약 인수분해가 되고 는 0의 꼴이기 때문에 여기가 0이 되거나 또는 뒷부분이 0이 되어도 이 두 숫자가 곱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999 곱하기 0을 하게 되면 어쨌든 0이 아무리 큰 수나 복잡한 식을 곱하더라도 0을 곱하면 0이 된다는 거를 이용을 해서 2차 방정식을 만약 인수분해를 한다면 앞에 있는 값 또는 뒤에 있는 값, 그래서 예를 들어서 x-a나 x-b로 인수분해 됐다. 그럼 이 경우에는 해가 x는 a 또는 x는 b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리고 중근이라는 거 배웠죠? 중근. 어떤 식이 ax-p의 제곱은 0 이런 형태, 이런 제곱 완전 제곱 형태의 꼴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죠. 근이 중복으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중근이라 하고 그때는 하나만 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수분해만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인수분해가 항상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2차 방정식 풀이하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